여러분, 알리바바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중국의 아마존 같은 거대한 쇼핑몰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서 결제, 물류, 클라우드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핵심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와, 80%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한때 알리바바가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각각의 사업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대한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이 알리바바 제국,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작은 1999년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죠. 그러다 2003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물건을 파는 타오바오를 열었고, 여기서 믿고 돈을 보낼 수 있나?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심장과도 같은 알리페이가 등장합니다. 그 후엔 제대로 된 브랜드를 위한 티몰, 이 모든 걸 뒤에서 받쳐주는 두뇌,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 자,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리바바 제국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중국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 해외 공략법,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 전략까지 알리바바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알리바바 제국의 엔진이자 모든 성공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그들의 핵심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알리바바의 전략은 정말 영리했어요. 시장을 딱 둘로 쪼개서 공략한 거죠. 먼저 타오바오는 뭐랄까 거대한 온라인 재래시장 같은 거예요. 누구나 와서 물건을 팔 수 있죠.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이베이를 이기려고 판매 수수료 공짜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티몰은 고급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키나 애플처럼 공식 인증된 브랜드만 들어올 수 있으니 이거 가품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넓게, 하나는 깊게 파고들어서 시장 전체를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은 만들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진짜 큰 산이 2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와 배송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중국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온라인 결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라니?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하시겠어요? 이 신뢰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정말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여기서 알리바바의 진짜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알리페이의 에스크로우 서비스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물건을 사면 제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라는 중간 지점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받고 잘 도착했어요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어때요? 정말 안전하죠?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그야말로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제 믿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속도죠. 그 해답이 차이나우였습니다. 근데 이 차이나우가 재밌는 게 직접 택배 트럭을 몰고 다니는 회사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아주 똑똑한 교통관제탑 같은 겁니다. 수많은 택배 회사들의 데이터를 싹 모아서 이 물건은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거대한 물류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중국 전역 24시간 배송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을 완전히 장악한 알리바바.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세계 시장이겠죠. 이들은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기회의 땅,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선택은 라자다였습니다. 당시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던 곳이죠. 이미 6개 나라에 인구로 치면 5억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알리바바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선수를 아예 사버려서 단숨에 그 시장의 왕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죠. 아니, 왜 하필 동남아였을까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15년에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던 시장이 10년 만에 거의 9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으로 클 거라는 예측이 나온 거예요. 매년 32%씩 크는 시장이라니 이건 뭐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라자다를 인수한 뒤 알리바바가 쓴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따라하기 전략이었죠. 새로운 시장에서 괜히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성공시킨 물류창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빠르게 복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실패할 확률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알리바바의 현재라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 바로 신유통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유통이라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쇼핑 앱이랑 동네 마트가 그냥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든 매장에 직접 가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걸 데이터와 물류가 실시간으로 쫙 연결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신유통의 핵심입니다. 이 신유통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허마션성이라는 슈퍼마켓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매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하나 고른 다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그걸로 결제 끝. 계산대에 줄 설 필요도 없어요. 더 대단한 건 제가 장을 다 보고 집에 도착할 때쯤 아까 골랐던 그 상품이 이미 집 앞에 배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30분 안에요. 이게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합쳐진 경험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선식품을 30분 안에 집으로. 이 한 문장이 신유통이 가져올 미래를 전부 설명해주죠. 이제 온라인으로 살까, 마트에 갈까 이런 고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면 뭔가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겠죠.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아시아에선 이미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3위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타오바오, 알리페이, 차이냐오, 이 모든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알리바바 제국은 사실상 멈추는 거죠. 이제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알리바바는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거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ESG, 즉 지속 가능한 경영 말입니다.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건물을 짓는 등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히 말해 야심차입니다. 2030년까지는 회사 자체에서 나오는 탄소는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택배회사 같은 파트너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1.5기가톤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회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놓고 한번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통합제국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생태계. 한번 보세요. 쇼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알리페이 결제도 늘어나죠. 결제가 늘어나면 데이터가 쌓이고요. 그 데이터로는 더 빠른 배송 경로를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이게 바로 알리바바의 진짜 무서운 점이자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알리바바는 디지털과 현실 세계의 벽을 허물면서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그들의 꿈대로 이 모든 경계가 정말로 사라진다면, 우리의 쇼핑, 결제, 생활 데이터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